이제 협회 등에 관한 쟁점 보게 될 텐데, 일단 협회 설립 관련해서 3612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발기인 300명 이상이 돼야 될 테고, 정기 총회, 창립 총회라는 거 600명 이상,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00명 이상, 기타 시도에서 20명 이상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 협회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오랜만에 숫자 가지고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협회라고 하는 거, 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300명 이상, 600명 이상 이렇게 될 테고, 서울시에서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시도에서 20명 이상 해서, 이렇게 해서 612 해서 답은 4번 구성을 했었고, 요 앞에 이제, 발기인 얘기할 때 3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볼 테고, 두 번째 바로 설립인 국토부 장관에게 받아야 된다 해서 다시 그림 생각하셔야 돼. 해서 국토부 장관이 소관하는 사무라고 하는 게 거래정보사업대 지정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협회 설립 인가, 그다음에 공제사업 이런 것들이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과태료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부과할 때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500 이하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주제에서 저기 있었죠. 앞에 문제 중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아닌 것 해서 협회 설립 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쟁점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하고 나서 지부지회 얘기도 나와야 될 텐데, 1번 질문, 협회 공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보고하고 등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1번 지문, 이게 이제 1번 지문은 영리사업 때문에 틀리게 구성이 돼 있었죠. 비영리사업 이렇게 봤었고, 2번은 이제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게 틀리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협회는 다 누구한테? 바로 국토부 장관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했었고요. 자격 취소 정지 처분했었고,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자다.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과 관련이 돼 있었죠.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신고 수리하고 나서 업무 정지 또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담당하는 것이 등록관청이 되게 된다. 체계에 관한 것을 가지고 내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 집은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등기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결 내용 자체를 등기로 할 것은 아니다. 3번 지문요. 협회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했을 때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요걸 이제 옳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협회에 행정 제재 처분의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 등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에서 하는 것이지 협회에서 행정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협회 부동산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 해서 틀리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30회 때 문제 지부 지회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지부 지회는 헷갈리게 돼 있어. 지부 지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지부는 시도 단위에 두는 것을 지부라고 부르게 될 테고, 지회라고 하는 것은 시군 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협회 관련한 주제 보셨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협회,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첫 번째,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이건 의미 없죠. 그래서 틀리게 이제 구성이 됐고, 옛날에 24회 시험 보기 전에 법령 개정사항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해서 편 의미 없고요. 두 번째, 협회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거, 재산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 재단 법인이 되게 될 테고,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 사단 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협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을 회원으로 두게 되죠. 그래서 사단 법인이라고 할 거에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협회, 뒤에 광역시 지부를 둘 수 있다 해서 맨날 헷갈리는 거 지부라고 하는 거 시도 단위에 두는 것을 지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른편. 네 번째, 협회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협회에서 이제 공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자, 공제로 수입액의 10%라고 하는 것을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게 된다. 자, 그때 이걸 다른 식으로 요 전용을 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협회를 자, 규제하는 사람, 자, 관할한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식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게 몇 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제가 있을 테고, 그 중에 하나가 보증보험, 그리고 또 하나가 공탁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조치 등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면서 자, 우리 손해배상 책임 보장 파트에서는 출제 포인트 하나, 둘, 셋, 세 개 있었죠. 첫 번째 논의의 쟁점이 됐던 것은 적어 있었다. 지금 이제 자, 설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에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주된 사무소 기준 2억 이상, 분사무소당 각 1억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 외 약간 사이드로 구성됐던 거 지역 농협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자,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한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그 얘기가 있었죠. 바로 손해배상을 한 때 15일 이내 보전을 해야 된다. 그 주제와 같이 연계해서 설명드렸던 주제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은 2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협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제 협회는 재무 건전성이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오타가 있었네. 그래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하는 거 해서 1번을 옳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창립총회 서울시에서는 300인 이상에서 다시 가야 되죠. 361에서 지금 발기는 3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이 중에서 자, 서울시에서 100명 이상, 기타 시도에서 20명 이상, 3612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사립인가, 마지막이 사립 등기라는 과정, 그래서 사단법인구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냈었고요. 자, 3번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하지만 군구에 지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자, 지부든 지회든 둘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공부하실 때 헷갈리는 것은 지부는 시도 단위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근데 이제 양쪽에 시가 붙어 있으니까 착각 출제 오류 시비를 막기 위해서 군구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해서 15일 내에서 틀리게 뽑았고요. 이 지문 별 의미가 없는데 지문이 짧아서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설립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까지 옳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한유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 근래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관련한 단체들도 설립 허가, 원래 이제 사단법인이라는 거 허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다 설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배했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허가 취소 처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근래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관련한 단체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설립 허가를 받았던 사안이었는데 허가 취소 처분 이런 게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뭐 지금 물론 소송 중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협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옳은 표현 되겠고요. 협회가 지회를 설치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어려워. 지부 설치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 자, 시군구에 있어서 지회 설치했을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억번 맞고 니은번 틀렸고요. 요렇게까지는 알고 들어가야 돼. 해서 기억 들어갔는데 니은은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3개 남아있다.
자,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 2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틀리게 뽑아놓은 케이스 다 어디든 다 연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답이 1번 되는 거죠. 여기서 구조를 보셔야 돼. 기역, 니은, 디귿을 가지고 보게 되면 기역번은 옳은 편, 니은번 틀린 편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니까 기역 동그라미 치고 니은 제거하게 되면은 일단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갈 테고요. 디귿 틀렸다라고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남는 게 자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을번 같은 경우 별 의미가 없는 지문이어서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 될 수 없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는데 이걸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건데요. 자,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공제사업을 할 때 이것을 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위원은 전문가가 돼야 될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 당연히 바로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지고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협회,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협회 공제 규정을 재정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해서 협회를 관할하는 것은 누가 된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해서 요게 이제 앞에 있는 명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명제 두 개를 잘라내서 앞쪽, 뒤쪽을 출제했던 그런 기술. 세 번째, 자, 요거 실수하면 안 되고요. 자, 공간정보법이라든가 어디가 됐든 간에 항상 위원회 관련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공통적인 요소. 일단은, 자, 개의라고 하는 것이 재적위원 과반수가 될 테고요.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출석위원 과반수. 그래서 중간에 잘라내서 틀렸죠. 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억니은 두 개 맞고요. 리을번, 디귿번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 리을번 볼까요? 어려웠어요. 협회와 기업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판례 지문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5월 3일 날 자, 중개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장액을 보니까 지금 1억 설정을 해서 개인인데 근데 이게 한 2억쯤 터지게 된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공제에 한 2억쯤 가입을 해놨으면은 우선은 누구한테 자 사고를 당한 중개 의뢰인한테 손해배상 소송 안 당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1억밖에 없다 그러면 사고가 복잡해지거든. 자기가 또 나중에 협회에서 이제 대신 물어줬다 할지라도 이거 이제 구상권 행사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우선 지금 당장 문제가 되니까 5월 4일 날 슬그머니 협회에 가서 1억을 추가적으로 보증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한 7월쯤에 손해배상 합의 등등등을 하면서 야, 니들이 돈 갚아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협회에서 호구가 아니죠. 조사를 해봐서 먼저 뭐가 터졌을 때 중개사고가 터졌으면 그 부분은 다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개공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2억짜리 사고가 터졌다고 했을 때 1억은 공대로 떼온다 치더라도 나머지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개 의뢰인 거래 당사자한테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리을번 지문 판례를 끌고 들어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역, 니은, 리을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옳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것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자, 리을번이 어려웠네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해서 협회는 항상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2번 질문요. 금감원의 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했을 때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잘 모를 얘기. 자, 3번 질문요. 협회는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해서 1번, 3번 묶어서 가야 되죠. 그래서
협회 관련해서 이걸 통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식의 논리고죠.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자 끝머리 가서 보니까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해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회계년도 6개월 내에 자 일정한 사항을 공시해야 된다 해서 이걸 3개월 이렇게 가야 되죠. 30회 때 3문제나 구성이 됐던 사례가 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2번 지문이 좀 까다롭죠. 해서 협회에서 돈에 관련된, 공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토부 장관이 실무적인 요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의뢰해서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30회 때 협회 문제가 지금 3문제가 구성이 됐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5번 자체가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었고요.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가 비교적 무난하게 나온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자, 회계연도라는 게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협회에서 공제사업에서 운영한 실적 등 자 3개월 이내에 이 내용을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 요걸 갖고 드물게 틀리게 나왔던 자 처음 나왔던 지문이요 30회 때에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뭐 시험 보러 가셔서 다 찍겠지만은 기본적인 것들 가지고 접근해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서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은 명시되지 아닌 것은 해서 이제 2번 나왔는데 변보손 이렇게 가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변보손 이거 읽어보면 안 돼. 뒤만 봐야 돼. 변경 자 보유해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고요. 변보손을 받아 명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25회 때 구성이 됐고 또 자 29회 때인가요? 최근에 한 문제 또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29회 때 나왔던 문제 국토부 장관이 자 운영 개선을 위해서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르시해서 변보해서 이거 이제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한 거죠. 그래서 전부가 다 명할 수 있다 해서 변보손을 다 명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 문제 나올 게 뭐냐면은 변보손 중에 아무나 끌고 나오게 될 테고 국토부 장관을 시도지사라든가 등록관청 이렇게 이제 주체를 가지고 말장난하게 될 것이 나오게 된다 해서 변보손 얻어다 국토부 장관 명할 수 있다. 이 정도가 협회에 관한 쟁점 30회 때는 3문제씩이나 출제가 됐던 영역이 변보손 명할 수 있다까지 하는 협회에 관련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협회 한 문제 4배가 구성이 되는데 변보손 상대까지 하면 총 여기 보셨고 자 우리 협회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주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자 125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시고 나서 다음 주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 정관 작성 300인 이상 그 다음에 상립 총회 600인 이상의 서울에선 100명 이상 나머지 시도 20명 이상에서 3612 자 그리고 지금 30회 때 612 나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300명역이 또 시험 지문에 끌고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설립 등기 있어야 성립하게 될 테고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라는 개념 이렇게 볼 테고요. 한편 협회는 이런 총회 등이 있게 되면 총회 내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이슈가 됐냐면 간판 철거라고 하는 것도 지체 없이 들어갔죠. 간판 철거 나오죠. 다 지체 없이 그리고 간판 철거 안 하는 케이스 하나 있었죠. 바로 휴업 신고를 했을 때는 간판 철거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자 한편 이전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 그다음에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이거 할 때 자 이전 신고만 10일 이내 신고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각종 신고는 미리 신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묶어서 가자고 그래서 사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고용 종료 신고 10일 이내 가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이전 신고 얼마 10일 이내 이렇게 갔었죠. 나머지 7일짜리들 같이 가보겠습니다.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자격증 등록증 반납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정보 공개 7일 이내가 되겠고 인증
현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물론 숫자 중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7일자 지금 15일짜리 손해배상 했을 때 얼마? 15일 이내 보전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제사업에 관련된 조항, 공제 규정을 재정 변경 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위원 임기 2년으로 하고 일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 전임자의 남은 기간 환대에서 아까 문제 볼 때 두 개, 이 한 문장을 두 개로 나눠서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그 다음에 이제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다음 페이지 가세요.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하는 거 전용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주제 3개월 내에 다 공시해야 된다. 그러다 치고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국토부 장관이 공제 등에 대해서 변경 명령, 보유 명령, 손실 처리 등을 명할 수 있다. 변보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는 자 누구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가지고 시도지사 이렇게 지금 이제 25회 때 29회 때 나왔던 것이 변보손 종류 물어봤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체 관련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이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소관사무, 시도지사의 소관사무, 등록관청의 소관사무 이런 개념들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주제 교육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이라는 얘기 우리가 이제 개설 등록이라든가 고용 신고 이런 거 할 때 교육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전체 그림 보면 교육 면제가 되게 되는 것이 있었죠. 교육 면제가 되는 것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의 종사에 따르면 어떻다? 교육은 면제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살펴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 등 관련해서 종류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 연수교육 되게 중요했었죠. 둘이라고 하는 거. 연수교육은 어떻다? 둘이라고 하는 거. 연수교육은 둘 머릿속에 연수교육은 둘 해서 자, 일단 기본적인 명제. 자, 우리 실무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게 될 개념인데 이게 4일이라고 그랬어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라고 하는 것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한나절이면 됩니다. 반나절이면 됩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이틀이라고 해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뒤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기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라고 해서 자, 2번 지문요. 폐업신고 1년 내에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실무교육 면제가 된다. 중요 쟁점 되겠고요. 3번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이 개설 등록 신청을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법인 개공이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3번을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있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범주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그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바로 대행이라고 해서 분양 대행, 관리 대행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런 얘기와 같이 연계해서 보셨고요. 4번째는 시도지사. 자, 끄트머리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통지해야 된다. 해서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자, 우리가요 실무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이런 것들은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개업을 할지, 개설 등록을 할지, 중개 보존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그 외 예방교육은 10일 전 통지인데 큰 쟁점 안 됐었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있어서 그 책임자가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에 있었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담당을 하고요. 자격 취소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것도 시도지사가 되게 된다.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할 때 끄트머리 통지해야 된다. 알 수 없습니다. 연수교육만 어떻다 통지를 하게 된다.
연수교육은 개공이나 소공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통제 문제가 있지만 실무교육은 누가 중개업을 하겠다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꼼꼼히 보시면 안 돼. 전체 그림을 잡고 보셔야 돼. 자,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소공이라는 사람은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최근 1년 이내 중개업했을 때에서 요즘 문제는 사실 깔끔하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면제 사유를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막 따지게 되면 좋아 복수응답이니 뭐 이런 시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전제에서 만약에 모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그 명제 앞에 전제를 깔아버리는 거야.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에 종사했다면 어떻다? 이때는 실무교육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오류 시비가 자꾸 나오는 파트. 물론 그런 거 인정 안 하고 대충 이제 넘어가긴 하는데 요즘 문제는 좋아져서 면제라는 주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틀리든 맞든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교육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실무 교육을 받은 개공 뒤에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틀렸죠? 연수 교육.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 고용신고일 기준 1년 이내. 틀렸죠?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자, 우리가 이제 소공의 경우 고용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자, 개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3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내 자치중개 보존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사람은 뒤에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참고적으로 직무교육은 시도지사가 담당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에서 담당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실무적으로 다 위임을 합니다. 협회 위임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가 되게 될 것이고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상 연수교육 요 틀렸구나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근데 이 시간 갖고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쟁점을 삼지 않습니다. 이걸 갖고 답을 뽑을 가능성은 틀려요.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하면 숫자 틀리게, 틀린 것을 고르시하면 옳게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출제 기술. 5번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자, 교육 지침에 일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만 수강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리게 구성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번 틀렸고 2번 자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답을 뽑았나요? 그래서 면제 이런 문제가 좋은 거야. 나머지 자 이 파트에서는 이제 뭐죠? 지금 틀린 걸 고르셔서 면제를 가지고 답을 뽑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고용신고를 아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서 기준점을 갖고 장난치고 있네요. 폐업신고 1년 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사람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답 2번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면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했다. 이게 제일 깔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경우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자 연수교육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제를 해야 된다. 연수교육 이틀이었어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에서 틀리게 뽑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내 고용신고를 하려는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 이 사람은 어떻다?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요즘의 문제 트렌드로는 면제 가지고 제일 깔끔하게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럼 이제 이런 문제도 있겠다. 박스 딱 쳐놓고 다음 중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면제가 되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이제 뭐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에 종사했다라고 하면 어떻다?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등이 면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실무교육 자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2번 연수교육 자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다 통지해야 된다라고 가야 되죠. 연수교육은 다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해서 2번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된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요. 자 무슨 관보에 뭘 공고를 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지. 관보는
법령 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기구, 이게 관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연수교육 대상자를 관보시켰다가는 전국에 수천 명씩 나오는데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소공, 실무교육 받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옳은 표현.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끝머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0일 전까지만 통제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게 예방교육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교육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옳은 표현. 또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고용신고를 위한 전제 요건에 해당되게 된다. 이런 명제도 만들 수 있겠고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내 소공으로서 고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해서 틀렸죠.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에 종사했으면 어떻다. 실무교육 요하지 아니한다. 연수교육 이틀이었었죠. 자,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리을번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서 기억하고 리을 두 가지가 옳은 편에서 자, 또 과태료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129페이지 가서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과태료 얘기하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요거 외우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와 관련한 업무를 소관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권자가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부과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다 500 이하 이렇게 가게 됩니다. 시도지사 관련한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 이렇게 갈 거죠.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 소관사무가 자격증 교부했었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 업무와 연계가 되어 있다. 등록관청 기억하셔야 되죠. 등록관청, 자, 개설 등록 신청 받아서 등록증 교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신고 수리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 등록관청.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외울 수가 없어. 다 100만 원 이하가 될 테니까 대신 500 이하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부당한 표시 광고 등을 했을 때 이때는 어떻다? 500 이하의 과태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그래서 표시 광고 얘기하면 개공만이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다. 작년 문제인가요? 표시 광고의 내용으로서 소공의 성명 등은 굳이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개공 아닌 자, 즉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 등을 하게 되면 이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다. 오직 표시 광고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공이 할 수 있다.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라면 1년 1천의 행정 형벌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개공이 부당하게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500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휴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폐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다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500 이하고 부과권자 비교해서 설명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협회 등에 관련한 주제로서 논의할 주제가 포상금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얘기는 일단은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거, 개개증증에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되어 이런 것들 관련하면 포상금에, 요런 사람들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거,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이게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가면서 가볼까요? 1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했을 때, 자, 자격증 원본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해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과 등록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할 거. 소공이 있으면 소공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할 것. 그 외에 중개 보수 요율표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도 게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 중개 보수, 주택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개 보수 요율 등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개념과 관련이 되죠. 2번 질문이요.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분사무소에 있어서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을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해서 자, 분사무소 사실 얘기하면 행정청하고 교류를 할 때는 다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자, 등록 관청 가서 각종 신고 등을 담당을 한다. 한편 우리가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자,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전 신고를 하면서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바로 자,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런 거 가지고 이전 신고 이런 데서 장난을 쳤던 바가 있었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표시 광고는 오직 누구만이 개공만이 할 수 있다. 근데 개공이 표시 광고를 할 때 부당하게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게 된다. 4번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냐고 표시 광고를 한 사람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안 된다니까 개개증증 요거 신고했을 때면 어떻다?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거 타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1억에 뭐 집 세 채 뭐 이런 거 개뻥대치는 부당한 표시 광고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신고해봤자 어떻다고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개설 등록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거 아예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거나 그 다음 세 번째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등록증, 자격증의 양도 대여 등 해서 결국은 자격증 없고 등록증 없는 분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라고 뭐 소위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걸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 한 건당 5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다. 받아낼 수가 보상금 받아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금지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또 잊어버리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볼까요? 개공 등의 금지 행위 등 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확인을 하게 되냐면 자, 지금 113페이지, 2페이지부터 이제 하단부부터 봅니다. 그래서 개공의 금지행위 첫 번째 이중 등록 금지가 되게 된다. 이중 등록 금지가 되게 된다. 두 번째 112페이지 미 하단부 등록증의 양도, 양수 등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이게 개공의 금지 행위가 되게 된다. 그 밑에 근데 이제 그 113페이지 보니까 개공 등의 금지 행위라고 돼 있죠. 개공 등의 금지 행위라는 것은 개공 등이라는 것은 개공과 소공과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등을 총칭해 부를 때 개공 등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개공 등은요 이중 소속할 수 없다. 우리 시험 지문에 더 이렇게 많이 나온 게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공, 다른 개공 등의 뭐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 개소리 되겠습니다. 이중 소속에 걸리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 외우셔야 돼.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는 1년 1천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것은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물론 이제 소공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월의 자격 정지 사유, 개공에 대해서는 이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 등에 걸리게 되면은 6월의 업무 정지 사유 혹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까지 가게 되는데 행정처분은 하는 데까지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같이 묶어서 볼게. 이중 소속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이중 등록도 1년 1천 사유가 되게 된다. 뒤에서 행정 형벌 공부할 때 맨날 장난치는 게 이중 소속, 이중 등록을 갖고 예시 지문을 삼게 된다. 그래서 매무초 1년 1천, 직상증투 시단 3년 3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관련된 쟁점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 들어와서 개개증증 등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1번 등록관청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 자, 2번 보상금 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게 더럽게 어렵지. 이 파트가 개개증증하고 자 또 하나가
국고에서 보조라고 하는 거 해서 이 국고에서 보조 얘기할 때는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맨날 볼 때마다 헷갈려요. 해서 자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 요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몇 번 훈련하면 다 세팅할 수 있는데 포인트가 없는 게 이거야. 자, 첫 번째가 개개증증, 그리고 또 하나가 국고에서 자 보조할 수 있는 비율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해서 2번 지문 틀리게 구성되고 더럽게 어려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보다는 많이 안 내다 보니까 거슬리는 부분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상금 건당 50만 원. 자, 그 다음에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등록권자에서는 1월 이내 보상금 지급해야 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두 건의 신고가 접수할 때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하고 공동 신고했을 때는 따로 약정이 없으면 균등 배분의 문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 대충 이제 여기서 이제 2번하고 4번 같은 게 약간 거슬리죠. 그래서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 보상금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50에서 2번 점은 이게 제일 더럽게 짜증나는 그런 문제에서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찍는 걸 제외하고는 답이 안 나와요. 딴 데서는 이제 이런 법조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100분의 50에서 제일 짜증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설명. 자, 건당 150 틀렸고요. 자, 검사가 기소 결정을 했을 때 보상금 지급한다 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두 가지죠.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 된다라거나 공소 제기가 있게 되면 이때 보상금 지급 사유가 된다 해서 신고나 고발이 있습니다. 검사가 봤을 때 이거 무죄야 라고 판단하면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죄가 있어 근데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게 기소유예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얘는 법원 판사한테 가서 혼나봐야 돼. 이게 공소제기를 한다고 다리 표현하면 기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2번이 기소결정만 보상금 지급 사유가 될 테고요.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 틀렸죠. 아까 국고에서 얼마?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해서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등록관청 시군구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답은 4번 되나요? 자,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게 좀 까다롭다니까요. 나머지 문제, 오히려 뒤에 있는 문제 패턴은 간단해 해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두 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을 때, 자, 공동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 균등 배분 틀렸죠? 최초 신고자 해서 보죠. 요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다. 자, 그럼 이제 지저분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개증증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하게 된다.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거,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머지는 사령 문제 등은 자 루틴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해볼만 해. 근데 이 세 가지가 더 이렇게 짜증나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사령 문제, 이런 문제는 좀 간단하게 구성되는 문제죠. 그래서 자, 등록관청에 신고한 각거리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 금액. 첫 번째 이슈, 개개증증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공동신고라고 했을 때 배분 방법을 결정하자면 균등 배분.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둘이서 공동신고하니까 두당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만 논의의 전제권, 자, 기소유예 결정이 있거나 공소 제기가 있게 되면 그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무혐의 처분 등이 있으면 이때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가보겠습니다. 갑은 A와 B를 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A에 대해서,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A에 대해서는 보니까 공소제기,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B는 나가리, A는 어떻다? 50만 원 받아낼 수가 있다. A에 대해서는 어떻다? 갑이 5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읽어보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A와 B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신고했다. A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그러면 갑은 A의 부분에 대해서 50만 원, B분은 B에 뭐라고 돼 있어? 무혐의 나와 있죠? 그럼 B는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갑은 50만 원. 자, 두 번째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 신고했다. 먼저 C의 운명 기소유예 결정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공동 신고했으니까 얼마? 25만 원씩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된다. 세 번째, 을이 D를 신고한 후 갑도 D를 신고했다. 누가? D의 운명을 일단 봐야 돼. D의 운명을 보니까 기소유예. 그래서 을만 돈을 받게 되죠. 갑은 나중에 신고했으니까 최초 신고자는 어떻다?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해서 D 부분에 대해서 을이 50만 원 받게 될 것이다. A, B, C, D, E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점 발각된 후에 갑과 을은 이를 공동 신고했다. 이건 이제 이미 발각됐으니까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사안에서 갑은 A 부분에 자, A와 관련해서 50만 원. 자, 을이라는 사람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누구야? C와 관련해서 자, 갑은 25만 원, 자, 을도 25만 원. 자, 그다음에 을이 D를 신고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는 기소유예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50만 원 이렇게 가게 될 테고 A, B, C, D, E라고 하는 사람 발각된 후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다 소문 났는데 나중에 신고해봤자 효력이 없다. 그래서 갑도 75, 을도 75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 계속 이 문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 번째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또 틀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안 외웠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갑시다. 일단은 자, 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 기소라든 공소제기라든가 또는 자,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자, 지금 뭐죠? 발각되기 전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런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은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즉, 자, 기소유예나 공소 제기 등이 있다는 전제가 쌓였을 때 최초 신고자에게 50만 원 배당을 하게 될 텐데 공동 신고라면 균등 배분 등을 하게 된다.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갑은 A를 고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충 보라니까요. 설마 개개증증 아닌 사유로 갖고 시험 지문 구성 안 하니까 자, 우선 이거 이제 한 30초 안에 풀어야 되거든.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30초 안에 풀어야지 그게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가는 거야. 갑은 A를 고발해서 A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갑은 얼마? 50만 원 받게 된다. 자, 두 번째, 갑이 B에 대해서 먼저 신고했다. 그리고 뒤에 검사가 B를 공소 제기했다. 그럼 또 갑이 얼마? 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죠. 세 번째 이슈. 갑과 을은 공동으로 라고 되어 있고 공소 제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럼 두 당 얼마? 각 25만 원씩 받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뒤에 무죄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공소 제기까지만 있으면 어떻다? 바로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을은 자, D와 E를 신고했는데 D는 나가리 무혐의 처분, E는 공소 제기. 그래서 을이 얼마? 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갑이 50만 원 먼저 선두 살리고요. 두 번째 또 지금 보니까 갑이 또 50만 원, 갑이 100만 원 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 공동해서 두 당 25만 원씩이니까 바로 갑이 125, 을이 25.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에서 을이 50만 원 해서 갑은 125, 을은 자 75만 원이라고 하는 거. 요게 보상금 지급 금액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지금 25회 때도 나왔었고요. 아까 언제 나왔었냐면은 24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가볼까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27회 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4, 25, 27 실제 수험생 입장에 좀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보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발각되기 전에 관청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만약에 신고 등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등이 있으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 공동신고라고 한다면 균등 배분을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갑이 A와 B를 고발했고 A를 공소제기, B는 무혐의 처분. 그러면 이제 갑은 첫 번째 사안에서 50만 원 받게 된다.
을은 중개사무소 C를 신고를 했는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파는 게 그래서 을도 얼마? 50만 원. 그래서 무죄 유죄는 중요치 않아요. 공소제기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50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과 을 공동 D를 고발했는데 기소유예 각 25만 원씩 해서 갑은 75, 을도 75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에서 이를 을이 신고한 후에 해서 을이 먼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을 뒤에 보니까 유죄 판결 나와 있어요. 공소제기 있었습니다. 을이 50만 원 추가가 되게 된다. 그래서 둘 다 얼마야? 75인가요? 해서 갑은 50, 그 다음에 을은 을은 얼마였지? 50. 다시 갑시다. 갑이 50, 을이 50.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5만 원씩은 75. 그 다음에 을이 50이 추가되니까 갑이 75, 을이 125라고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 얘기 24, 25, 27 사례 이렇게 보셨고 사실 이건 조금 해보다 보면 해볼만 한데 오히려 어려운 파트는 저겁니다. 바로 아까 결정하고 나서 1월 이내 지급한다. 국고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그리고 28일 땐가 사이드로 구성됐던 계계증증에 대해서도 다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 사유를 전제로 이제 문제 구성했던데 비해서 여기서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포상금 등에 관한 주제 보셨습니다.